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나요? 굉장히 분주한 하루예요. 그날따라 미팅이랄지 할 일도 그리고 만날 사람도 많아서 정신없이 길을 걸어가는데 조각작품 하나가 가만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혼자 평화롭게.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 논리로 생각하면 이 자리에 건물 하나라도 더 짓는 게 맞겠죠? 그런데 조각이 있고 바로 옆에 미술관도 있대요. 이런 풍경을 마주할 때마다 매우 진부하지만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술이란 과연 뭘까? 우리는 왜 이 복잡다단한 도시 한 켠을 내어주고 있는 걸까?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 보는 거죠. 바로 여기 미술관으로요. 여기는 서울 용산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되게 좋네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와본 기억이 있어요. 천장이 엄청 높거든요. 공간도 매우 넓고 쾌적해서 여기서 열리는 전시는 웬만하면 꼭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내려가는 곳도 되게 느낌이 좋죠. 지금 열리고 있는 건 AP맵 리뷰라고 하는 전시네요. 소개글을 읽어보니까 AP맵이라는 게 여기 미술관이 우리나라 현대 미술계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서 작업 지원도 해주고 전시도 열어주는 프로젝트래요. 그 역사가 10년이 됐는데 그간 참여했던 작가들 중에 22팀을 선발해서 기획한 그룹 전시라고 합니다. 야, 22팀. 작품 정말 많겠네요. 신난다. 이쪽으로 먼저. 사람마다 전시 보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작품 하나하나 도슨트 오디오까지 챙겨 들으면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다 이렇게 스케치를 쓱 해봐요.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기면 또 따로 찾아보고, 너무 궁금하면 한 번 더 오고. 뭔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저는 느끼고 보는 거죠. 이어폰을 끼고 들으니까 이때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신선하네요. 전태일. 네. 처음부터 궁금했어. 이게 뭐야? 와,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 블랙홀 같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주와 자연의 현상들을 탐구하시는데 이를 약간 죽음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조명과 빛을 이용한. 이거 뭐야? 로망적인데 되게? 옆에 서봐. 내 옆에. 굿. 이렇게 전시를 쭉 둘러보고 나니까 좀 더 찾아봐야겠다 싶은 작품들이 몇 점이 머릿속에 추려지네요.
바로 이 작품, 윤민섭 작가의 밤을 위한 무곡입니다. 철사로 만들었구나, 입체를. 클리빙으로, 와. 그리고 입체감 장난 아니다. 아, 이렇게 클립과 철로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대박이다. 근데 이 작품은 이 기둥이 아예 작품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올 때마다 사실 이 두껍고 큰 기둥들이 좀 아쉽긴 했거든요. 특히 제가 이렇게 작품들을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 큰 기둥이 작품을 가리워지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전시를 볼 때 그 작품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잘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알고 보면 작품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천장 높이나 조명과 밝기, 벽 색깔이라거나 이런 공간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정말 유럽에서 하나의 공연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너무 멋져요. 여기 미술관에 오면 제가 제일 기대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왠지 또 다른 시공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준다 할까?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서동주 작가의 서로라는 작품인데요. 스크린 속에 아이를 임신한 엄마의 배,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들리시나요? 바로 숨소리와 심정소리, 마치 엄마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네요. 물론 엄마 뱃속에 있던 시절이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죠. 하지만 그 시절에 분명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꼈을 그 온도, 또 소리, 어스름푸레한 어둠, 또 엄마가 나에게 준 최초의 사랑. 어쩌면 이 모든 게 사랑의 원형이자 본질이 아닐까요? 이 전시가 개막할 때 실제로 서동주 작가에게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벽면 사방에 이 구불구불한 꼭 탯줄 같은 흔적이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바로 글입니다. 서동주 작가가 딸이 뱃속에 있을 때 느낀 아빠로서의 마음을 옮겨 적은 거라고 해요. 앞으로 경험할 어둠 중 가장 깊고 진한 까망, 그 어떤 것도 그토록 깊고 어둡지 못할 거야. 저는 이 말이 참 좋네요. 가장 깊고 진한 어둠을 뱃속에서 이미 경험을 했으니 세상 밖에 나왔을 땐 이보다 더 깊은 어둠이, 또한 시련이 닥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덕담 같이 느껴졌어요. 또 아빠가 딸에게 해주는 약속 같은 거랄까? 이 작품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우주, 그리고 림희영 두 작가의 작품, 바로 송 프롬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벽면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작가들은 이것을 두고 바로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만 년 후에 그 시대를 사는 인간들이 이 플라스틱 화석을 발견한다는 상상에서 이 작품은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화석에 LP판 같은 결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로봇을 이용해 화석을 돌려보니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음악이 음질도 안 좋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음악이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플라스틱이 흐르게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어찌 보면 플라스틱은 제가 느끼기엔 요즘 좀 빌런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사물들에게도 생명이 깃들어져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월이라고 아시나요? 미래의 지구가 그려져 있어요. 온통 쓰레기덩이죠. 하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저 그냥 로봇, 말 못하는 로봇에 대한 삶과 뭐
나중에 또 사랑에도 빠지고 그 로봇에도 생각과 감정이 있고 마치 빌런처럼 되어버린 이 플라스틱들도 과연 무슨 죄일까? 과연 그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면서 이들은 너무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찌 보면 또 우리가 마구 쓰고 내다버린 플라스틱들이 수십만 년이 흘렀는데도 썩지도 못하고 계속 나뒹구는 풍경이 정말 생각만 해도 약간 소름 돋고 어찌 보면 좀 슬퍼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마치 바다에 온 것 같아요. 뭔가 갯벌 위를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옆을 보니까 하얀 구름이 떠 있는 게 수평선 위로 펼쳐진 하늘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름은 김희영 작가의 벽타일 구름 7이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흰 종이 벽과 바닥에 떨어진 금속들은 바로 박기원 작가의 빙하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빙하라는 작품 벽 전체에 구깃구깃 발라진 종이는 바로 얼음벽. 이 금속들은 빙하에서 떨어진 얼음 조각,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죠. 네, 특히 빙하가 많이 녹아내리는 지금 지구가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보고 듣곤 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한편에 이 아름다운 빙하가 잘 지켜지기 위해선 우리 인간들이 한 명 한 명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미술관이 만들어낸 적당한 조명, 온도, 그리고 공간 스케일, 이토록 안온한 환경에서 기후위기라는 자연의 경고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니 오묘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뭐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 팀 보이드의 전시 그 자체. 야, 정말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제로 너무 딱 최적화된 주제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특이하기도 하고요. 달랑 카메라 달린 로봇팔 한 대에 그냥 스크린일 뿐인데 이게 왜 전시 그 자체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로봇 카메라 앞에 서봐야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뭐지? 뭔가 이 스크린에 제 모습이 겹겹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약간 장난스러운 내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작품이 된 느낌이 든다 할까? 팀보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로봇으로 작품을 만드는 분들인데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시할 공간이 없으니까 작품은 있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줄 기회는 없고 정말 답답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름 퍼포먼스처럼 로봇을 만들어낸 건데 이 스크린은 작품, 이 로봇은 관람객. 그래서 방금 저처럼 작품과 관람객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곧 전시 그 자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와, 좋네요. 사실 팬데믹으로 또 오랫동안 저희도 무대를 잘 못했었어요. 관객이 없이 비대면 공연을 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저희 또한 이 팀보이드 분들이 느꼈던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 시국이 지나가고 있으니 많은 예술을 하는 분들이 충분히 날개짓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오니까 전시 도록들이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AP맵 전시들 기록인데 오늘 본 작품, 작가들 이야기도 적혀있고 이렇게 도록을 읽어보는 순간이 너무 좋아요. 미처 몰랐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전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상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형용하기 어려운 느낌들을 아주 정확히 표현하는 문장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죠. 그렇게 여운을 느끼는 것도 전시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쓴 영혼의 미술관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자연에서 특별히 무엇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알아내 그 경험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함을 뜻한다. 그것이 곧 미술을 감상하는 목적이라고요. 바쁜 도시 한켠에 조각 작품이 그리고
미술관이 자리하는 이유도 그런 순간을 위해서겠죠. 언젠가 길을 걷다 작품을 만난다면, 마음에 끌린다면 가슴 깊이 그 기분을 만끽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차가 없어요. 네, 차 없고 차 사도 전기차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왜요? 뭐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